오늘은 감정의 정리 1에서 10을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감정의 정의와 공준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 에티카 3부 감정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 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감정의 비밀과 감정의 정의와 공준을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1. 우리의 정신은 어느 때는 작용하고 어느 때는 작용을 받는다. 즉 정신은 타당한 관념을 갖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작용하고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갖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작용을 받는다. 증명. 정신현상계에는 작용받는 자아와 작용하는 본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삶의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작용하는 타당한 관념을 갖거나 아니면 작용받는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인간은 같지만 의식적인 인간은 다릅니다. 먼저 본성은 타당한 관념을 갖기에 비이온성인 온 쪽으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에서 본성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을 하나로 합일하여 외부 세계나 자신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기에 능동적입니다. 이때 인간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으며 본성이 원인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어떤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아는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갖기에 이온성인 반쪽으로 작용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에서 자아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나 감정의 영향을 받아 전체 상황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기에 수동적입니다. 이때 인간은 감정에 구속되어 외적인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신이 아닌 외부 원인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두려움, 분노, 불안 등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런 사실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아는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가질수록 더 많은 외부 요인에 작용받아 감정에 더 구속되게 됩니다. 반대로 본성은 타당한 관념을 지닐수록 더 많이 스스로 작용하여 감정의 구속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됩니다. 정리 2. 신체는 정신의 사유를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정신도 신체의 운동이나 정지를 결정할 수 없고 또는 다른 무엇으로 결정할 수 없다. 증명. 본성이 자기 속성, 가능성을 사유하는 경우에는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근원이지만 다른 속성을 사유하는 경우에는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이외에 다른 속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성의 사유를 결정하는 것은 사유의 원리이며 연장의 원리는 아닙니다. 즉 본성의 사유는 신체의 오후 감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오후 감각은 본성의 사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체의 오후 감각의 자극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다른 물체로 인해 일어나며 이 물체도 세 가지 법칙으로 이미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운동 또는 정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만물은 세 가지 법칙에 따라 수동적으로 다른 물체에 의해 운동하거나 정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체의 오후 감각은 연장의 원리에서 생겨나는 경우에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오후 감각은 연장의 원리이며 본성의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의 오후 감각의 자극은 사유의 원리인 본성에서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은 오후 감각의 자극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인간의 의식, 사유의 속성과 신체, 연장의 속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두 가지 방식의 세 가지 법칙으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식과 신체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의식의 능동 및 수동과 신체의 능동 및 수동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리 3.
정신의 능동은 오로지 타당한 관념에서 생겨나며 반대로 정신의 수동은 타당하지 않는 관념에만 의존한다. 증명, 정신현상계의 본질을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오감각의 관념입니다. 그리고 이 관념은 무의식의 무수히 많은 관념들과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그 많은 관념 가운데 본성의 인식은 타당한 관념이며 반면에 자아의 인식은 타당하지 않는 관념입니다. 그러므로 정신현상계는 필연적으로 타당한 관념이나 타당하지 않는 관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본성은 타당한 관념을 갖기에 비이온성인 온쪽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자아는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갖기에 이온성인 반쪽으로 작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의 능동은 타당한 관념에서만 생기며 자아의 수동은 타당하지 않는 관념에서만 생깁니다. 정리사, 어떤 사물도 외부의 원인이 없다면 파괴되지 않는다. 증명, 세상 만물은 자기 안에 존재의 자기 원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든 가능성이 자기 안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의지를 가진 한 가능성은 결코 스스로 파괴되지 않으며 오직 외부로부터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만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은 자신을 파괴할 수 있거나 자신의 존재를 제거하려는 어떤 것도 자신의 내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물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사물은 그 자체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법칙에 의한 외부의 변화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은 내부로부터 자신을 파괴할 원인을 갖지 않으며 자기 파괴는 외부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죽었다면 나무가 자기 안에서 스스로 죽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 벌레, 가뭄, 인간의 벌목 등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도 질병, 정신질환, 암 등에 걸렸다면 내부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관념들, 즉 외부 원인에 의해 만든 왜곡된 거짓, 허위 인식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 자살, 자해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어떤 존재든 스스로 자신을 해칠 원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계속 존재하게 하려는 능동적인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리 5.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파괴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때에만 대립적인 본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동일한 주체 내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증명, 인간은 의식에서 자아가 하나의 세계를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여 나라고 믿는 어느 하나와 동일시하면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 주체와 객체는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서로의 원인이 되며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다시 하나가 되려고 주체와 객체는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 받을 때 관념, 생각, 감정, 의지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분리한 주체와 객체는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립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양립 불가능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존재하면 객체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 즉 주체와 객체는 서로의 존재를 파괴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에서 자아가 좋음과 나쁨, 나쁨과 더 나쁨 등을 동시에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에서 주체와 객체는 서로를 파괴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주체에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주체와 객체 중에서 나라고 믿는 어느 하나만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현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되려고 할수록 가난해지고 건강을 관리할수록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삶의 주체는 자아에 타당하지 않는 관념과 본성에 타당한 관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주체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리 6. 각각의 사물은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남아있으려고 한다. 증명, 우주의 원리와 법칙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연의 변화, 세상 만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원리와 법칙에 의거하여 세상 만물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세 가지 법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계의 능력은 모든 가능성을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세상 만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지속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 노력은 외부로부터 강제로 방해받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은 자신을 스스로 파괴할 수 있거나 자신의 존재를 제거하려는 어떤 것도 자신의 내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완전하게 자신만의 가능성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가능성의 표현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절대계 100%와 변화 그 자체 100%에서 육체자아 50%로, 마음자아 25%로, 정신자아 12.5%로 최종적으로 자아 1%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아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아의 모든 활동과 방식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성의 모든 활동과 방식은 자신의 가능성을 100% 완전하게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성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정리 7.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물 자체의 실제적인 본질이다. 증명. 사물의 본질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각 사물에 주어진 본질은 필연적으로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사물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성향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물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것과 함께 무언가를 행하거나 추구하는 능력 및 노력은 모두 각 사물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능력이나 노력입니다. 즉, 사물이 존재를 지속하려는 노력은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사물 그 자체에 주어진 실제적인 본질입니다. 이 말은 사물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의지가 바로 그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고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도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자아는 배고프면 먹고 위험을 피하려 하며 지식을 탐구하는 것 등은 모두 자신이 생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모든 활동과 방식은 정반대로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반면에 본성은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듯 세상 만물은 모두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 8.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은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무한정한 시간을 포함한다. 증명. 스피노자가 말하는 무한정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는 자기 존재를 끝내고자 하는 성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 만물은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성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의 자기 원인인 가능성은 비이온성이며 절대 무한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사물의 본질에 유한한 시간이 포함된다면 사물은 한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존재하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물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성향에는 한정된 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물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것과 똑같은 성향에 의해서 항상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은 무한정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유한한 외적 조건에 의해 죽거나 소멸하지만 그 사물 자체의 본성은 시간적 한계를 두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성향은 유한정한 시간이 아니라 무한정한 시간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윤회가 일어나는 힘입니다. 정리 9. 정신은 참된 관념을 갖고 있건 거짓 허위 관념을 갖고 있건 자신의 존재 안에 무한정한 시간 동안 지속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신은 자신의 이런 노력을 자각한다. 이 노력은 단지 정신에만 관계될 때 의지라고 하며 정신과 신체가 동시에 관계될 때 충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충동은 곧 인간의 본질이다. 그 충동의 본성에는 자기 생존에 필요한 많은 것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즉 충동의 본성은 인간에게 자기 생존을 하게 만드는 인간의 본질이다. 다음으로 충동과 욕망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다. 대체로 욕망은 자신의 충동을 의식하는 한 주로 인간에게 관계된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욕망이란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사물이 좋다고 선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의도하며 혹은 충동을 느끼거나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하고 의지하며 욕구하고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좋다고 선하다고 판단한다. 증명 정신현상계의 본질은 타당한 관념과 타당하지 않는 관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관념이건 타당하지 않는 관념이건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무한정한 시간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오감각의 관념을 통해 신체를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려는 노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노력을 자유의지 또는 의지라고 하며 본성은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려는 노력을 가능성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자아와 오감각이 동시에 관계될 때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 충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자아의 성장 단계에 따라 자신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을 필연적으로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욕구 충동은 자신이 생존하려는 자아의 본질입니다. 다음으로 욕구와 욕망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욕망은 자아의 욕구가 주체와 객체 중에 나라고 믿는 어느 하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망이란 의식에서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념들을 구분했지만 자아의 모든 활동과 방식은 자신이 생존하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이것으로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인간은 사물이 좋다고 선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욕구가 생기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욕망하기 때문에 좋다고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부자가 좋으니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욕망하기 때문에 좋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이 믿는 가치는 객관적인 속성이 아니라 자아가 자신이 생존을 위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욕구 욕망에서 비롯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선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자아가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은 자신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정리 10. 우리 신체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은 정신 안에 존재할 수 없고 그런 관념은 오히려 정신과 대립한다. 증명. 인간의 신체를 파괴하는 어떤 것도 동일한 신체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존재를 파괴하는 관념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신체의 관념을 내포하는 한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은 좋음과 나쁨 등의 분별이 없어 있는 그대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정신 현상계는 오감각에 대한 관념입니다. 즉 정신현상계는 오감각의 상태, 변화, 작용 등에 대한 관념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현상계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오감각이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현상계는 오감각의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현상계는 오감각의 관념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신현상계란 존재하는 오감각에 대한 관념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오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은 정신현상계의 본질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정신현상계는 오감각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감각이 없다는 관념은 정신현상계도 없다는 것과 같으므로 이 관념이 정신현상계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감각이 없다는 관념은 정신현상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정신현상계와 대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감정의 정리 11에서 18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와 원리의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